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또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또.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괜스레 문득 궁금해서 내내 떠올려 보곤 해. 반짝이던 네 눈에 비추었던 웃고 있는 내 모습. 널 만난 계절이 찾아올 때면 날 감싸주던 향기가 흘러 잘 담아두려 오래 간직하려 오늘도 너만 바라본다. 너라는 꽃이 피어나 내 맘을 물들여놔. 온 세상이 너로 가득해. 너 하나 때문에 내 꿈을 꾸고 있어. 눈부신 기적을 만나 아름답게 머물러준 날들이 고마워. 눈물 나게 널 누구보다 뜨겁게 널 흠뻑 사랑하게 됐어. 한참을 뒤척거리던 밤 끝내 훔쳤던 눈물에 널 만난 건 내겐 가장 소중한 세상인 걸 알게 됐어. 너라는 꽃이 피어나 내 맘을 물들여놔. 온 세상이 너로 가득해. 너 하나 때문에 내 꿈을 꾸고 있어. 눈부신 기적을 만나 아름답게 머물러준 날들이 고마워. 눈물 나게 널 누구보다 뜨겁게 널 흠뻑 사랑하게 됐어. 가끔은 불안해져 모든 게 사라져버릴까봐. 너를 품에 안고 다시 말할 거야. 널 사랑한다고. 너라는 세상을 만나 너를 사랑한 모든 날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밝게 빛나줘서 모든 게 다 완벽했어. 너를 꿈꾸던 그 순간 가슴 뛰게 만들어준 날들이 고마워. 눈물 나게 널 누구보다 뜨겁게 널 매일 사랑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마키아또 김미라입니다. VOS 너라는 꽃이 피어나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반려식물로 향기 한 잔 준비되었는데요. 음악 듣고 베란다 식물연구소 김연아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조짜르트 16번의 계절을 지나. 꽃이 피던 따사로운 봄날에 꽃을 닮은 그대를 만나 뜨거운 여름날
더 뜨겁게 우리는 사랑했고 또 사랑했지. 가을날에 떨어진 낙엽을 그대와 함께 바라봤고 갈바람 불었던 그 겨울날 그 추운 길 두 손 잡고 걸어갔지. 16번의 계절을 지나 길었던 여정이 끝이 나고 평생을 너와 함께 한다던 그 약속 지키지도 못하고 그대의 앞길에 가시밭길 없기를 그대의 앞길에 나쁜 사람 없기를 힘든 마음들 내게 다 줘 눈물 떨구지 말고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앞으로는 웃으면서 지낼 수만 있기를 슬픈 감정들 내게 다 줘 앞으론 그대 얼굴에 아름다운 꽃만 피우기를 8월 3일 11월 11일 4월 26일 그날들 어떻게 있겠어. 다 기억해 그대와 함께한 우리 기념일들 비싼 가방은 못 사주더라도 변치 않는 사랑 주겠다. 말만 늘어놨던 못난 나를 원망하며 살아 아니 잊고 살아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았어. 해주지 못한 내가 싫었어. 기약 없는 약속만 늘어갔어. 결국엔 지키지도 못하고 그대의 앞길에 가시밭길 없기를 그대의 앞길에 나쁜 사람 없기를 힘든 마음들 내게 다 줘 눈물 떨구지 말고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앞으로는 웃으면서 지낼 수만 있기를 슬픈 감정들 내게 다 줘 앞으론 그대 얼굴에 아름다운 꽃만 피우기를 힘든 마음들
이제는 꼭 그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와우! 가을이네요. 그쵸? 가을 소풍들 다녀오셨어요? 저는 아파트 단풍도 못 보고 다니나 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출근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퇴근하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단풍을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단풍이 들자마자 가을이 갈 것만 같아서 우리 청취자님들과 좀 더 느껴볼까 싶어 제가 붙잡았습니다. 어때요? 좀 가을이 붙어 있나요? 몇 수십 년째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가을이 달리 보이는 건 뭘까요? 단풍도 달리 보이고 낙엽 떨어지는 모습도 다르고 사람으로서 인생이 익어가서 그러는가 싶기도 하네요. 지난 가을 우리 청취자님들에게 단풍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올 가을에도 단풍 이야기 들려드리면 도망가시려나? 그래서 오늘은 가을이 되면 빨간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데려와 봤는데요. 어때요? 괜찮죠? 음악 듣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문세 깊은 밤을 날아서.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바라보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가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꿈빛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우리 마키아토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렇게 하실 텐데요. 지난번 잠깐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김연아 소장님이 세종 FM 세종 사람들 DJ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DJ 방식으로 열어봤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제대로 인사드리네요. 곡도 너무 좋았어요. 정말요?
저한테 물들어 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니까요. 표현도 가을에 물들다 너무 좋은데요. 우리 정치자님들 물들고 계실 거야. 근데 진짜 눈 떠보니까 가을이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가을이 되면은 노랑 빨강 단풍들이 눈에 확 띄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길을 걷다 보면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그 애들 눈높이에서는 그 빨간 열매들이 잘 보이나 봐요. 열매들이 대부분 그 나뭇잎 밑에 달리니까 맞아요. 어른 시야보다는 아이들 시야에선 더 잘 보이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제 해주신다고 했을 때 우와 이거 잘 됐다. 이거 오늘 잘 배워서 나중에 아이랑 산책할 때 좀 아는 척 좀 해야겠다. 왜냐면 아이가 가다가 엄마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딨어? 묻지 마. 열매야. 그냥 빨간 빨간색이야. 뭐 갔니? 막 이러고 슬쩍 넘어갔던 기억이 나서 오늘 되게 궁금합니다. 네, 가을하면 단풍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풍은 온도가 충분한 여름에는 잎에서 광합성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가을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효소들의 작용이 저하되어서 강합성 작용이 천천히 일어나게 되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들어봤던 것 같아요. 엽록소 활성이 또 떨어지면서 다른 색소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물들기 시작하는 게 보이는 거죠. 네. 기억하셔야 예전에 되는데. 단풍에 대해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네, 기억하셔야 하는데. 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가을은 단풍의 계절임과 동시에 빨간 열매의 계절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단풍도 보고 빨간 열매도 보는 재미가 있는데 산과 공원, 아파트 화단 등에서 그렇게 빨간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가 많이 보이잖아요. 생각보다 많은데 그 아이가 이렇게 종종 땅에서 주워서 엄마 이거는 무슨 열매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 그냥 멀리서 보면 그냥 다 빨갛고 동그랗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양이나 이게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관찰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젊었을 때부터 그런 것 같긴 한데 왜 이게 동그란 열매도 네. 있지만 납작한 열매도 네, 있고 네. 길쭉한 열매도 있고 안에 구멍 뚫린 것 같은 맞아요. 도너츠 예. 모양의 열매도 있고 그 중에서도 주변 산과 아파트 화단에 비교적 그 흔한 이렇게 단풍 드는 그런 나무들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뭐 남천이라든지 산수유라든지 팥배나무, 뭐 찔레꽃 등등을 볼 수가 있어요. 남천 먼저 말씀드릴까요? 우리 네, 대표적으로 좋습니다. 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남천은 제가 몇 년 전에 베어트리 파크에서 참 예쁘게 단풍 들었던 모습을 기억하는데요. 남천도 단풍이 들고 빨간 열매가 달리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잠깐 그 남천이 뭐지 이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으세요. 왜냐면 저도 그 이름을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 산책하다 보면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길거리에 초록색 이렇게 큰 나무는 아니고 이렇게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쌀이나무처럼 이렇게 생긴 나무. 생선가시 같은 느낌? 그렇죠. 생선가시 같은 느낌. 근데 약간, 그 초록색 잎에 빨갛고 동그란 열매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 네, 맞아요. 그렇죠. 네네. 흔하게 그 산책로나 이런 데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볼 수 있는 그쵸? 식물이죠. 주로 길거리나 생울타리, 뭐 경계목 등으로 많이 심어 놓거든요. 처음에 남천의 단정한 생김새를 보고 우리 자생종일 거라고 짐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원래 원산지가 중국이랍니다. 중국에서 이 나무가 따뜻한 지방에서 나고 대나무를 닮았다고 해서 남천죽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름이 남천죽이군요. 네. 근데 일본에서도 이 나무를 조경수로 수입하면서 이름에 그 죽자를 빼고 남천이라고 하고 우리도 그 표기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남부지방에 심는 나무였는데 내한성이 생각 의외로 좋아서 알려졌는데 요즘에는 서울에서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특히 근래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사철나무나 화살나무와 함께 서울 시내에 가장 흔하게 보는 생울타리 나무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까. 저 화살나무 압니다. 네. 화살나무도 물들어요. 진짜요? 그 네. 줄기에 화살기처럼 이렇게. 그래요, 맞아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그 나뭇잎 그 두 장을 입술에 물면 이렇게 빨간 립스틱 바른 입술처럼 되거든요. 네, 빨갛게 물들었을 때 가을에. 네네. 네, 네, 아이들하고 해봐야겠습니다. 활동할 때 그
활동을 좀 했었던 거 기억나네. 네. 재밌어야겠네요, 애들도. 와, 재밌다. 봄에 원뿔 모양의 꽃대에 하얀 꽃이 피는 것도 볼만한데 남천의 하얀 꽃을 못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천의 붉은 열매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하얀 꽃은 못 보시고 맞아요. 붉은 열매는 네네. 많이 보시고 예쁘다라고 많이 표현들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새들한테도 예뻐 보이겠죠? 네. 근데 잘 안 먹어요. 너무 예뻐서 못 먹는 거예요. 간혹게 봄까지 달려있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흔히 남천 열매를 겨울철 새들의 마지막 비상식량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이런 남천을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베란다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그렇군요. 그런데 네. 몇 년 데리고 있다가 아파트 화단에 기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신 건가요? 낙엽이 많이 생겨요. 이게 청소하기 그런가요? 힘들어요. 그럼요. 어머, 네. 낙엽이 생기죠. 단풍이 들고 낙엽도 생기고. 근데 초록잎일 때도 낙엽도 생기기도 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단풍이 또 안 들어요. 잘 안 듣나요? 왜 그럴까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셔서 모릅니다. 매년 네. 변함없이 초록잎을 가지고 있어요. 베란다에서는. 왜냐하면은 기온차가 많이 심하게 있어야 단풍이 물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활동들을 할 텐데 베란다는 따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초록잎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신기하네요, 진짜. 단풍이 아까 들려면 기온차가 있어야 한다. 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베란다에서는 이제 온도 내려가는 게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지에 식재되어 있는 남천보다 단풍이 안 들어서 과감하게 화단에 기증을 했죠. 네. 네. 혹시라도 베란다에서 남천을 키우고 싶은 청취자분들 계신다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남천 잎이 많이 떨어지니까 청소도 부지런하게 하셔야 하고 그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이파리 정말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쁘게 남천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우산 형태로 좀 만들어 보세요. 이게 가능한가요? 네. 오. 제가 베어트리 파크에서 본 남천들은 아래쪽 부분들 가지를 다 치고 위에 그 우산처럼 윗부분만 이렇게 단풍 물들게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제가 남천을 그렇게 키웠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잎이 낙엽이 지는 게 덜 하겠죠.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그럴싸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남천은 특히 그렇게 했을 때 동양미가 좀 묻어나요. 그래서 명암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를 바꿔서 사진 찍으시면 남천이 참 예쁘게 될 거예요. 저도 하나의 팁이 생각났는데요. 산책길에 많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키우는 팁은 아니고 혹시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혹시 들으신다면 아이들이랑 산책할 때 이거 이렇게 모아서 놀이하니까 애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가을에는 소꿉놀이 하기가 좋은 게 낙엽도 네. 많이 지고 색깔도 다양하고 또 열매도 모양도 색깔도 네. 크기도 다양해서 아이들 소꿉놀이 하기에도 정말 맞아요. 그렇게 톡 안성맞춤. 터트리면은 빨간색 물도 나와서 매니큐어나 이렇게 막 바르기도 하고. 물들어요. 안 젖으나요? 이거 하지 말라는 팁입니다. 아니 조심하라는 얘기죠. 네네.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앞치마 메고.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그걸 많이 따려고 하길래 이거 새들의 먹이다. 다 따면 안 된다. 그리고 따서 놓은 다음에는 이 씨앗은 땅에다 돌려줘야 된다. 그래야지 얘가 또 다음에 또 자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랑 가을에 산책하면 예쁜 단풍잎 모아서 이렇게 예쁜 흙 위에다가 놓고 무슨 조형물 만들기 이런 것도 하잖아요. 열매도 곳곳에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면 더 풍성하게 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식물 이야기인데 식단 차리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으세요. 식단 차리고 계셔. 저 어떻게 하면 아이랑 좀 잘 놀아볼까 이랬는데 우리 식물을 사랑합시다. 네. 두 번째 식물은 또 뭘까요? 네, 남천과 함께 산수유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산수유는 남천이나 낙상홍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쓰거나 정원수로 보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여온 재배식물이에요. 이게 산수유가 아까 그 남천 같은 경우는 정말 새끼 손톱 그 만한 크기에 되게 동글동글한 거였다면 네. 이 산수유는 약간 좀 길쭉한 모양이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남천은 좀 딱딱한 맞아요. 느낌의 딱딱한데 열매였으면 얘는 산수유는 말랑말랑. 좀 약간 구기자 느낌? 말캉한? 네. 그 애들이 좋아하는 빨간색 젤리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크기는 작아요. 그 새끼 손톱만 한데 약간 길쭉한 네네. 동그라미. 그렇죠. 네. 그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우리나라 자생식물은 아니라는 거 맞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붉은 산수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것은 늦가을 정취를 대표하는 풍경 중 하나잖아요. 늦가을에 이렇게 눈이라도 내리면 빨간 예쁘죠. 열매와 그 흰 눈이 대조를 이루면서 정말 아름다운 것 같죠. 그니까요. 근데 저는 산수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예전에 봄에 산에 갔는데 그 산수유 나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 설명하시기를 얘는 생강나무다, 뭐 얘랑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네. 청취자님들 이렇게 사연 보니까 산수유 하면 생각나는 거 뭘까요? 했더니 대답이 구례. 구례, 산수유 축제. 네, 그렇죠. 네. 축제 가야 한다고 해서 구례 그러셔서 내가 웃기도 했는데 네. 산수유하고 생강나무하고 비슷해요. 그쵸? 맞아요. 네네. 멀리서 보면은 그냥 노란색의 노란색고, 꽃이 네네. 봄에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또 비슷한 시기에 꽃봉오리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혼동하는데 생강나무는 녹나무과이고 산수유는 층층나무과예요. 과 자체는 달라요. 그리고 생강나무는 짧은 꽃들이 줄기에 딱 붙어서 이렇게 뭉쳐서 피는데 산수유는 긴 꽃자루 끝에 노란 꽃이 하나씩 핀 것이 모여 있는 형태. 네.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봄에 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긴 한데 가을의 열매를 보면 두 나무의 차이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산수유는 타원형 빨간 열매가 열리는 반면에 생강나무는 동그란 까만 열매가 열려요. 생강나무 열매가 동그란 까만 열매. 열매군요. 네. 오. 여기서 퀴즈. 네. 생강나무는 생강 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생강나무 이렇게 잎 따서 이렇게 비벼 보니까 생강 향이 나던데요. 이미 알고 계시구나. 맞나요? 생강나무는 네. 식물체에 상처를 내면 생강 냄새가 나요. 나무에서도 생강 냄새가 네, 네, 나나요? 네. 그건 몰랐어요. 네. 그러면 산수유는 생강 네. 냄새가 안 나겠죠. 안 나겠죠. 궁금하면 따보면 되는 거예요. 설마 네. 먹어보지 아무거나 먹지는 않겠죠? 먹으면 안 되나요? 네. 생강나무는 그 생강이랑 다른 거죠? 우리가 먹는 생강이랑. 네, 다르죠. 이걸 헷갈리실 분은 안 계실 수도 있지만 혹시나 네네. 중간쯤 들으셔서 생강이 나무에서 나나 이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또 잠깐, 네. 그 생강나무는 우리나라 한반도 자생의 고유식물이고요. 산수유는 밝은 곳에서만 살지만 생강나무는 밝은 곳에서도 숲속에서도 잘 살아요. 두 종은 뭐 계통 분류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만 도시 공원, 학교 정원에 산수유만 가꿀 것이 아니라 토종 생강나무도 심어볼 만하겠죠. 좋네요. 산수유하고 생강나무를 비교하다 보니까 가장 큰 특징이 약간 열매, 빨간 열매, 그쵸. 또 까만 열매, 동그란 그쵸. 거. 네네. 네, 그 까만 열매는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죠. 궁금할 거야. 궁금해야 돼. 궁금하다고 말해주세요. 네네. 궁금합니다. 네. 정말 궁금합니다. 검은 열매, 그러니까 까만 네네. 열매가 요즘 공원에 가면 그 빨간 열매들과 함께 많이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콩처럼 생긴 네. 열매죠. 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맹문동. 나무는 아니지만 맹문동.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맹문동. 그 맹문동이 주로 이렇게 놀이터, 흙밭 있는 놀이터 근처에 가면 그 뭐라지 약간 파처럼 생긴 건 아니고 난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네, 그거 맞아요. 맞죠? 네네, 맞아요. 네. 또 약으로도 쓰인다는 맹문동. 맹문동이 검은 열매를 검은 맺고. 열매를 맺는군요. 네, 쥐똥나무도 있어요. 상상이 이름에서 알다시피. 네네. 쥐똥처럼 생겼나요? 네, 맞아요. 이름 정말 잘 오늘 지었는데요? 촉이 좋으신데 둥근 네. 열매가 그 색이나 모양, 크기까지 정말 쥐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검정 알나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뭐 인동덩굴도 있어요. 음. 거기도 검은 열매를 맺는데요. 언젠가 제가 그 인동덩굴이 백제 왕관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한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그치, 뭔가 왕관에 뭔가 새겼던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은 기억은 납니다. 네, 다음 기회에 덩굴식물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좋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랑 산책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뭐 쥐똥나무나 맹문동은 되게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은데 엄마들은 사실 그냥 막 빨리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목적지에 집중을 하잖아요. 어린이집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야 돼. 뭐 어디 마트를 가야 돼. 이게 있으니까 사실 주변을 관찰하면서 걷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신기하게 아이들은 엄마 손잡고 가면서 이게 또 애들 딱 눈높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매들 이게 뭐야 하면서 따보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일부러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아이들 하원할 때 특히 손잡고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면서 관찰하는 시간 되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커서 나는 혼자 걷는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 방송 들으셨으니까 산책하면서 빨간 열매네, 검은 열매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산책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는 척 하셔야지. 그런가요? 이거네 이러면서 네, 우리 산책하는 기분으로 음악 듣고 다음 이야기 들을게요. 5반 산책. 산책이나 할까 오늘도 사랑이 없는 거리 위에서 산책이나 할까 오늘도 하루를 다 보내도 한심하지 않아 멀어져 버린 이곳에서 마주한 그대는 나의 손을 잡아요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너무 걸어서인지 힘들잖아요 난 그댈 찾았어요 새벽을 잡고 걸어요 우리 두 손을 잡고 있나요? 나를 반겨줄까요? 반짝거리는 이 도시를 다 외워도 왜 이리 낯선가요? 참 멀리도 왔네요 아무렇지 않아요 우린 언제나 어디론가 떠나잖아요 하염없이 걷다 보니 밤이 찾아왔죠 끝을 지켜주던 많은 사랑이 떠나고 난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난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걸까요 힘낸 적이 없으니 힘들었던 적도 없는 게 돼버려도 그댈 마주 나간 날 마주 나 그대에게 안길래요 난 내 모습이 안 보여요 내 목소리가 안 들려요 화려한 밤에 가벼운 비를 적신 외워둔 거리를 처음처럼 걷네요 외로운 밤에 사랑하는 이 없이 공허함만이 아픈 위로를 건네요 가을 빨간 열매를 갖는 나무가 또 뭐가 있냐면요. 낙상홍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낙상홍이요. 네. 그러니까 떨어질 낙자에 서리상자, 붉을 홍자라는 한자를 사용하는데요. 이처럼 낙상홍은 이름 자체가
가을과 붉은 열매를 담고 있어요. 잎이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는 추운 겨울까지 빨간 열매를 달고 있다고. 그래서 이름이 낙상홍인 거죠. 이름이 예쁘네요. 그래요? 네, 이거 뭐 이게 공주틱한 예쁜 게 아니라 이렇게 네. 뜻이 서리가 내릴 때까지 이렇게 붉은색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식물 이름들 같은 걸 가만히 듣다 보면 야, 이 조상님들이나 그 전 세대에 이름을 붙여주신 분들이 되게 이름을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 특징이나 그 식물이 자라는 환경의 특징이나 뭐 생김새의 특징 이런 걸로 이름을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좀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지은 그 식물 이름들도 제법 많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네.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건 나중에 또 소개해 보는 걸로 하고 지금 우리 낙상홍으로 네네. 돌아갑시다. 네. 키가 좀 적당한 나무고요. 열매도 보기 좋아서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낙상홍 꽃이 연분홍색인데 아마 흰색에 가깝고 열매가 훨씬 많이 달리면 미국 낙상홍이랍니다. 이게 종류가 또 여러 가지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꽃을 보면서 좀 구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 나무도 공원이나 화단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의 낙상홍은 감탕나무과 낙엽 화력 관목이거든요. 크기가 2-3m 정도고 잎이 긴 타원형이고 낙상홍은 겨울에 서리가 내리고 잎이 다 떨어져도 5mm 정도의 붉은 열매가 달려 있어요. 그럼 진짜 눈 내릴 때 볼 수 있겠네요. 예쁘겠다 진짜. 하얀 그쵸. 눈에 빨갛게 그러니까 매달려 있어요. 낙상홍이 네. 잎이 길쭉하고 선명하고 가장자리가 좀 톱니가 약간 무디게 있어서 열매가 이렇게 열리면 뭐 직박꿀이나 텃새들 먹잇감이 되어주고 있죠. 잎이나 뿌리 껍질이 소염 작용과 염증 치료제 용도로 잘 알려져 있어서 많이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빨간 열매를 맺는 나무 중에 그 낙상홍도 있지만 산사나무를 빼면 서운해할 거예요. 산사나무가. 왜냐하면 요즘 유행하는 아니면 유행이 조금 식었을지 모르겠지만 탕후루 아세요? 탕후루? 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많다고. 저는 별로 좋아하질 않. 치아 생각하면 아니 저도 이걸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지? 그리고 그쵸? 이렇게 잘못하면 이에 달라붙기도 하고 그쵸? 너무 딱딱해서 좀 위험할 것 같은데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친구들이 같이 친구들과 밖에서 만나면 이게 어떤 코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스는 탕후루로 이렇게 후식처럼 먹고 헤어진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치아 때문에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그 산사나무 열매를 산사자라고 부르는데요. 산사자는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궤양성 위장 질환이나 위험 있는 사람은 좀 볶거나 쪄서 먹어야 하거든요. 생으로 그냥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장기간 오래 먹을 시 이가 썩기도 하고 위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하고요. 솔직히 과하면 또 뭐든 안 된 거죠.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게 그러면 얘가 주는 효과가 좀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네.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맛이 시고 달아서 옛날부터 애용이 되어 있지만 그냥 먹기에는 맛이 없으니까 가공해서 먹는 경우가 많았고요. 우리나라는 술을 담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래서 그 탕후루 가공해서 탕후루나 산사편 과자 뭐 그런 걸로 만들어 먹었다고 하네요. 산사나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에서 자라는 아침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사과 맛이 나요. 아까 시고 달다고 했잖아요. 네네. 색이 붉어요 또. 그래서 작은 사과와 같다고 해서 꽃사과라는 이름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꽃사과 이름은 산사나무 열매 말고도 비슷한 다른 열매에도 널리 쓰이니까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사용 안 하는 거겠죠? 좀 달라요. 이렇게 가을에 빨간 열매를 맺는 나무 이야기를 해봤는데 중요한 걸 빼먹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과일로 먹는 사과나 감도 빨간 열매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네. 또 뭐가 있을까요? 빨간 열매하면 석류? 석류도 네네. 그러겠죠. 네네.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아무래도 이제 과실수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에서 조금 뺀 것 같아요. 네.
나무는 아니지만 가지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이 있어요. 산과 들에서 자주 발견되고 집 근처 마당에 관상용으로 흔히 심어 기르는 식물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하나 더. 여름녘이 되면 하얗고 작은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붉은 주황빛의 주머니가 달려요. 속을 헤집어보면 윤기가 흐르는 작고 아담한 빨간색 열매가 들어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껍질은 조금 쪼글쪼글해지다가 대만 남고 열매만 보이게 돼요. 잎과 뿌리, 열매는 약용으로 쓰이는데 뭘지 좀 상상 가시나요?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워요? 네. 뭔가요? 꽈리랍니다. 꽈리.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네. 이렇게 주머니같이 생긴 그 안에 동그란 알이 들어있어요. 남아메리카와 스페인 등에서 재배되는 토마티오라는 열매가 꽈리하고 비슷한데 같은 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꽈리라고 부르는데 꽈리는 사실상 풀 전체가 약용으로 쓰여요. 일부는 생으로 먹기도 하고 열매는 과일로 쓰여서 식용으로 먹긴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판매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권에서는 과일로 판매되기도 해요. 작고 모양도 이쁘고 하니까 뭐 가니쉬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맛은 달고 새콤한 맛, 씁쓸한 맛이 들기도 하는데 동의보감에서는 맛이 시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이 꽈리를 갖고 놀다가 열매를 피리로 썼다고 하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꽈리를 많이 보긴 했어요. 근데 피리로 불어본 기억은 없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에게는 악기로 좀 알려져 있어요. 꽈리 열매가. 근데 꽈리 열매는 주황색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껍질을 이렇게 주물주물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바늘 등으로 구멍을 낸 후 안에 씨앗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빼내고 껍질을 잘근 깨문 후 이렇게 불면은 후 하고 불면은 뭐 꽉꽉 소리 같은 게 난다고. 그 소리가 나요?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네. 보기는 했는데 그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걸로 꽈리를 만든다. 왜냐하면 나름 인기가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그 놀거리가 많이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 문구점 같은 데서 그 고무로 돼 있었어요. 합성 고무로 되어 있는 꽈리 열매를 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질이 낮지. 그 당시에 고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몸에는 몹시 좋지는 않지만 꽈리가 없는 계절에 그거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제가 나요. 그래서 그 네. 느낌, 고무를 씹을 때 그 느낌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꽈리 식물로 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꽉꽉 이렇게 씹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합성 고무의 맛은 합성 고무예요.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확 와닿네요. 네, 이렇게 씹으면 그 네. 껌처럼 이렇게 씹으면 잘근잘근 씹거든요. 그러면 떡떡 소리 나요. 꽉꽉 이렇게 소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꽈리 식물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제가 밭에다 심었어요. 진짜요? 네. 오. 모종을 밭에다 심었어요. 근데 저번에 가니까 빨갛게 물들고 있더라고요. 전부터 약용이나 식용의 용도보다는 역시 주로 관상용의 용도로 많이 쓰였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에도 예뻤어요. 꽃과 열매 껍질이 아름답고 윤기가 흐르는 열매가 몹시 예뻐서 심어놓으면 보기가 좋았다라는 이유여서였겠죠? 예나 지금이나 보는 눈은 똑같다? 뭐 이런 꽈리는 등불을 닮았다고 해서 등롱초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열매가, 이 식물이 그 약용으로 쓰였다고 했잖아요. 네. 이 열매가 주황빛을 띠면 따다가 말려서 하얗게 가루를 내고 약으로 쓴다고 하고 줄기나 이 뿌리도 역시 약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기침, 가래, 해열, 수족 냉증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약재로 썼겠네요. 그렇죠. 또는 말린 꽈리로 끓인 물을 약으로 마시기도 했대요. 그래서 환절기, 편도선이 아프면 마시는 게 일반적이었고 그 맛이 좀 쓰기에 보통 이렇게 소량만 조금 마시고 말았겠죠? 그러겠죠. 쓰면 또. 쓴맛이 나니까 네. 누가 좋아해? 또 줄기와 잎이 쓴맛이 나고
잎은 아무런 처리 없이 먹으면 이제 설사 배탈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이게 약재야 이러고 함부로 따서 드시면 안 되겠네요. 독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뿌리 부분에는 자궁을 긴축시키는 히스토닌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임산부가 복용하면 유산에 위험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 때 낙태제로 썼을 정도니까. 그 에도 시대 일본의 낙태 시술사는 수은 성분을 아이고, 마시게 해서 어떡해. 낙태를 시켰는데 네네. 산모까지 수은 중독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죠. 네네. 그러니까 꽈리 뿌리에서 추출한 낙태제는 임신부가 죽지는 않으니까. 야, 무섭게도 쓰이네요. 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드시면 안 되겠네요. 아무튼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되었다고 하니까 꽈리가 약용으로 많이 쓰였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꽈리를 씹으면요 소리가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뱀이 네네. 개구리를 먹는 소리와 이렇게 비슷하다는 해서 네. 그 어른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소리 재밌네 이렇게. 재밌으니까 이렇게 씹는 그 느낌도 재밌으니까 이렇게 꽉꽉 씹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불고 있으면 어른들이 나서서 그만하라고. 이렇게. 먹이 있는 줄 알고 뱀이 올까. 뱀이 이제 개구리 먹는 소리가 나니까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뱀이 뭐 먹고 있으니까 저기 모기가 있나 보다 이러고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만두라고 나서서 이르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꽈리를 보기 많이 힘들어진 편이죠. 그죠? 못 보셨죠? 네네. 다른 장난감이나 먹거리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뭐 꽈리에 관련된 뭐 풍습이나 이야기들도 많이 사라진 상태인 것 같아요. 드라마 구미호련 아시나요?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많이 사람들이 봤던 프로그램이죠. 네. 그 드라마 구미호련에서 꽈리 안에 인간들의 영혼을 담아 먹으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열매라는 소재로 아이고야. 네. 쓰였는데 혹시 기억하시려나? 저는 이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사실 잘 모르는데 이런 내용이었나요? 네. 네. 그러니까 드라마 애청하시는 청취자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때 그 열매가 그러면 그게 꽈리였어? 그러니까 열매는 기억하는데 이름을 몰랐던 분들이 계실 것도 같아요. 그 열매가 꽈리랍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저는 네. 꽈리 안에 청취자분들의 영혼을 담아 아름다운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방송을 만들면 되는 거죠? 와, 네, 박수 한번. 제가 생각해 너무 멋있다. 네, 너무 멋진데요. 네. 네, 오늘 너무 재밌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재밌으셨죠? 매일 어딘가 다니면서 가야 할 곳만 생각하느라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잃은 것 같다. 저는 오늘 이야기 내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좀 돌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토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반짝반짝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